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시작합니다. 기후위기가 실감나는 요즘이죠.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밤에도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았을 텐데요. 행복학교 청취자께서는 우리 앞에 닥친 기후위기를 교육적으로 들여다보아야겠죠. 첫 곡 듣고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블랙핑크가 부릅니다. 뛰어.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블랙핑크 뛰어 듣고 왔는데요. 날 더운데 뭘 뛰라고 그러냐고 하실 텐데 이열 치열 있잖아요. 더운 날이지만 무기력하게 있지 말자고요. 먼저 유미라 선생님의 세상의 모든 직업 보내드리죠. 그 전에 가을이 되면 행복학교 전체 내용을 새롭게 꾸미려고 해요.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한 우리들의 작은 발걸음을 고민하는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동안 수고하신 유미라 선생님도 30회까지만 모시려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할 직업은 승강기 기능사라고 하시네요. 세상의 모든 직업.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직업 이야기의 유미라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엘리베이터를 몇 번이나 이용하시나요? 저는 집도 3층이고 근무하고 있는 학교도 3층이라 외부에 나가지 않는 이상 거의 이용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도심에 살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승강기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86만 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2030년에는 약 130만 대로 추산되고 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엘리베이터 이야기입니다. 바로 승강기 기능사입니다. 승강기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 동력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짐을 위아래로 실어 나르는 장치, 바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같은 장치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 엘리베이터 내부를 한번 들러봤습니다. 내부에 QR코드가 있길래 한번 찍어봤더니 이 엘리베이터의 출생부터 고유번호, 안전관리업체 및 담당자, 현재 컨디션까지 마치 호적등본 같았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사람이 있을 테고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모두 승강기 관련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자격증 직무별 단계를 보면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그리고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 올라가는데, 승강기 분야는 승강기 기능사, 승강기 산업기사, 승강기 기사로 3단계까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각각 취득과정이나 취득 요건이 다르고요. 당연히 담당 역할에 구별이 생기겠죠. 그에 따른 보상도 다를 테고요. 승강기 기능사는요, 진입장벽이 낮아서 자격증 취득자가 많고 중소기업이나 현장 기능직에서 꾸준한 채용 수요가 있습니다. 승강기 제조업체, 설치업체, 유지 보수업체, 건설사, 시설관리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는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 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력을 쌓아서 승강기 산업기사, 승강기 기사 등 상위 자격증 취득이나 기수관리직으로의 진출도 가능합니다. 가끔 산업 현장의 재해 사고를 접하면서 업무 환경에 대한 걱정도 없지만요. 최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인 1조 작업이 의무화되면서 근무 환경도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설비 점검이나 유지보수, 수리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장비를 다루거나 좁고 어두운 기계실, 승강기 샤프트 등에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체적으로 힘들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작업 현장이겠죠. 또한 승강기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해서 현장에 나가면 많은 이용자나 승강기 주인으로부터 불만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업무의 일환으로 이렇게 비우호적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몰상식한 말을 하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면서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기술뿐만 아니라 서비스 마인드와 스트레스 관리 능력도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직업인이 겪는 문제겠지만요. 직업인을 관찰하면서 항상 느끼는 사실인데요. 어떤 자격이냐, 어떤 대학이냐보다도 어떤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승강기 기능사는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평생 직장으로도 각광받고 있으면서 젊은 층뿐만 아니라 장년층, 경력 단절자 등 다양한 계층이 도전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취업처를 못 찾고 구직 실패의 고배를 마실 거고요. 누군가는 취업을 해도 대우나 근무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구직 활동을 이어가겠죠. 승강기 업계도 메이저 빅4 대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입사하기 위해서 또 중견기업에서 경력이나 역량을 쌓으면서 인생 사다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항공사, 코레일, 한국토지공사 등 승강기 검사, 안전관리, 시설 유지보수 등 관련 분야에서 정규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를 꾸준히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느 국가기능사 자격증처럼 승강기 기능사 자격증도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학력, 경력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승강기 관련 전문대학도 있습니다. 경남 거창에 있는 한국승강기대학교와 서울 중랑구 서일대학교의 디지털 트윈 엘리베이터 학과입니다. 이름에서 확 느껴지지 않나요? 직업의 느낌이.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하, Take on Me 듣고 왔습니다. 아하는 1980년대 팝을 대표하는 노르웨이 출신의 3인조 신스팝 밴드입니다. 이 곡으로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는데요. 신시사이저의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뮤직비디오 큰 화제였죠. 다음 순서는 차원 기자님이 전하는 교육 소식입니다. 교육 소식. 차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언론창 기자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이 더운 것이 꺾이지 않네요. 계속 무더워요. 그러게요. 또 8월은 계속 이럴 것 같고요. 또 폭우도 또 내리면서 이게 그러니까 폭우가 번갈아 오면서 참 그렇습니다. 맞아요. 폭우든 폭염이든 하여튼 우리 청취자분들도 안전에 항상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시나요? 네, 오늘은 간만에 좀 그래도 좋은 소식,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기다려 오셨을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어제 8월 4일 날, 녹음일 기준으로죠. 그 AI 디지털 교과서가 드디어 이제 교과서의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확정적으로. 네, 안 그래도 그래서. 2학기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이 많았을 텐데, 우리 차 기자님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윤구적 기자의 기사고요. 2주 AI 교과서 폐기, 2학기부터는 AI 교육 자료로 활용 가능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또 이거 말고도 관련한 소식들이 저희 교육 언론창 홈페이지에 많이 있으니까요. 들어와 보시면은 관련된 내용들 충분히 확인을 다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AI DT는 이제 교과서라고 더 이상 부를 수 없게 됩니다. 교육 자료 가 됐습니다. 이제
전 대통령처럼 전 교과서인 셈이죠. 이제 국회를 통과했고요. 공포 즉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2학기부터는 이제 교육 자료가 됩니다. 더 이상 교과서가 아닌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그 AI 디지털 교과서 이제 전이 된 이거를 주도를 했죠. 그래서 교과서로 다 사용하게 만들도록 하려고 그렇게 무리해서 졸속으로 강행을 했는데 이제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지위가 격화가 됐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국회 본회의를 8월 4일 날 통과를 했고요. 이제 당장 2학기부터 AI 교과서는 사라지고 학교 자율로 선택하는 AI 교육 자료만 남게 됐습니다. 실제로 또 교육부에서는 2학기 AI 교과서 신청을 했던 학교도 이제 AI 교과서라는 거 없으니까 AI 교육 자료로 재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기존에 진행 중이던 26년도 AI 교과서 검인정 절차도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요 기사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는데, 재석 250명 가운데, 찬성 162명, 64.8%, 그다음에 반대, 87명, 34.8%, 기권 1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29조 제2항 1항 제2호에 따른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여기 이제 AI 교과서인데요. 교과용 도서로 검정 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요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AI 교과서는 교육 자료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공포 즉시로 규정했고요. 그러니까 8월 4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교과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제 교과서가 아니고 교육 자료로 되고 2학년 때부터 학교 자율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국회 통과 뒤 15일이나 대통령 공포 절차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을 공포를 하게 되면 학교는 이제 필요할 경우 2학기용 AI 교육자료 신청 절차를 다시 밟게 되고요. 기존에 신청해놨던 것들이 있다면은 그 무효가 됩니다. AI가 필요 없는 학교는 뭐 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도 괜찮게 되고요. 교육부도 검정 절차 일시 중단하게 되고 일제히 중단하게 되고 또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죠. 기존 검정 절차에 참여했던 AI 교과서 업체들이 또 소송을 벌일 가능성 또 있게 됩니다. 제가 그 2주 전에 국회에 갔다 왔었는데 그때도 이 업체에서 오신 한 분이 그 국회 앞에서 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과서로 계속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던데, 사실 이분들 입장에선 좀 억울할 만도 하죠. 이 정부만 믿고 이렇게, 그분들도 또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업을 했을 텐데 지금 다 이제 물거품이 돼서, 억울할 법도 한데, 이주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본인의 그런 어떤 아쉬움으로 인해서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 업체분들을 포함해서 지금은 피해를 보게 된 건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뭐 정부에서 물어준 다음에 이주 장관한테 또 정부에서 소송을 하게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럴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어쨌든 이주 장관이 좀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렇게 만들어야죠.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네. 이렇게 아무튼 또 관련해서도 또 이 업체들이 이미 더 뛰어든 게 있기 때문에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보니까 AI 관련 그 기사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이런 거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선곡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네, 정말 많은 분들이 AI 에디터 교과서 물리치기 위해서 투쟁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스포츠 경기 보다 보면 그 이겼을 때 꼭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퀸의 We Are the Champion 1977년 앨범에 있는 노래인데 이 노래 함께 같이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선곡했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는 다양한 이슈를 탐구하는 시그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 DJ 동웅입니다. 오늘은 서진 씨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서진 씨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외국어고등학교 프랑스어과 DJ 서진입니다. 서진 씨,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말이 어떤 말인 것 같으세요? 저는 잼예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이야기의 줄임말인데 심심할 때 친구들한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억가라는 단어를 친구들과 대화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까기의 줄임말인 억가는 무언가 억울한 상황에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도웅 씨, 다른 나라의 신조어도 조사해 보셨다면서요? 저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신조어를 조사해 보았어요. 기분이 우울할 때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세요? 저는 꿀꿀하다 혹은 기분이 저기압 같은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중국에서는 이몰러라는 말이 새롭게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감정적인이라는 뜻의 이모셔널에서 유래된 이 표현은 우울, 슬픔, 실망과 같은 약간의 소극적인 감정 상태를 나타낼 때 주로 쓰인다고 해요. 무언가 속상한 일이 생기면 가볍게 쓸 수 있는 외래어와 중국어가 결합된 표현이에요. 그렇군요. 중국어와 영어가 결합된 신조어라니 매우 신기한 것 같아요. 서진 씨, 혹시 우리말의 멘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당연하죠. 가끔 쓰기도 하는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는 이 표현이 월레이 카일러라고 쓰인다고 해요. 중국의 게임 스트리머가 처음 사용하며 유명해진 이 표현은 심각한 상황보다는 가벼운 농담조의 상황에 쓰이는 단어예요. 중국에 있는 K-팝 팬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다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어떤 표현이 중국에서 신조어로 쓰여요? 마지막으로 저는 시티 부시티라는 표현을 조사해 보았어요. 이 표현은 중국의 국영방송인 CCTV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될 만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중국 유행어라고 하는데요. 영어와 중국어를 합성한 이 단어는 미국의 블로거가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유명해졌다고 해요. 중국의 중간에 뿌라는 부정어를 넣어 부정문을 만드는 중국어의 특성과 시티라는 영어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이 표현은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서진 씨도 다른 나라의 신조어를 조사해 보셨다면서요? 네, 저는 프랑스의 젠지인 제네하시용 제 사이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표현 두 가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바로 때마 그리고 징징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무슨 뜻이에요? 먼저 때마부터 소개할게요. 이거 원래 메클랑이라는 프랑스 소거를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게 뭐죠? 원래 있던 단어의 음절을 거꾸로 뒤집어서 만드는 방식인데 때마는 made를 거꾸로 뒤집은 말인데 여기서 맞대는 쳐다보다,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때마 하면 야 저거 봐, 봐봐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신기하네요. 이 표현은 프랑스에서 10대 아니면 20대 사이에서 자주 쓰인다고 해요. 좋네요. 그럼 두 번째 표현, 징징은 뭔가요? 징징은 진짜 재밌는 표현인데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한국에서 미쳤다로 쓰는 것처럼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심각하게 미친 사람의 느낌은 아니군요. 네, 참고로 징징이라는 말의 뜻의 어원도 흥미로운데 이 단어는 원래 옛 프랑스에서 지지직, 밍밍하는 소리를 표현하던 의성어에서 유래했어요. 약간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따라한 거군요. 맞아요. 장자뉴에라는 오래된 동사를 작은 소리로 계속 울리다는 소리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머릿속에 윙 하는 상태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 동사에서 징징이 생겨 정신이 살짝 나간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얘 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같은 의미로 바뀐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부드럽고 장난스럽게 얘 좀 이상해 또는 쟤 좀 미쳤다 라고 말할 때 징징을 써요. 욕은 아니고 살짝 웃기면서도 친근한 비속어 정도의 느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갑자기 막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기 시작하면 멧돼징징 뚜아 이렇게 한국어로 너 진짜 미쳤어?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친구들끼리 장난칠 때 쓰기 좋겠네요. 맞아요. 상황 보고 적당히, 특히 친한 사이에서 쓰는 게 좋아요. 오늘 같이 신조어를 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조사를 하면서 결국 다양한 나라에서 모두 비슷한 의미를 가진 신조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어요. 신조어들이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신기하게 느껴졌고, 문장에서 그런 표현들이 직접 활용되는 사례들도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신조어들을 조사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서진 씨는요? 저도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프랑스 신조어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게 많았어요. 때마, 징징 같은 표현이 진짜 재밌고 실제로 프랑스 친구들끼리 어떻게 말하는지도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신조어를 비교해보는 것도 신기했고 언어가 문화랑 진짜 밀접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신조어에 대해 알아본 DJ 동웅, 디데이 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소식에 이어 바로 시그널 동아리가 제작한 전 세계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를 보내드렸습니다. 이어 아니타 워드의 Ring My Bell 듣고 왔는데요. 이 말씀 안 드릴 수 없네요. 아니타 워드는 원래는 교사가 되기 위해 미시시피의 러스터 대학에서 심리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노래는 다른 가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결국 아니타 워드가 녹음하게 되었고 메이저 히트를 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학교와 영화 OST 먼저 듣고 왔습니다. 이 곡 뉴욕시티는 영화의 초반부에 등장하여 뉴욕의 아름다운 평화롭고 아름다운 일상을 보여주는 장면에 사용됩니다. 특히 영화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뉴욕 거리를 걷는 장면과 함께 나오며 다가올 재앙과는 대비되는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영화 제목 생각났나요? 기후위기가 심상치 않아 재난영화 한 편 가져왔습니다. 2004년에 개봉한 영화 투모로우, The Day After Tomorrow이죠.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해류의 흐름이 바뀌고 갑작스럽게 빙하기가 도래하는 충격적인 재난을 그렸죠. 한밤중에 갑자기 온도가 영하 100도씨까지 떨어지고요.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까지 꽁꽁 얼어붙는 장면. 아마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방금 듣고 오신 OST는 토네이도 워닝입니다. LA 토네이도 장면에서 배경음악으로 나와 긴장감을 극대화했죠. 웅장하고 박진감 넘치는 오케스트라 연주가 특징이고 다가오는 재앙의 거대한 스케일을 잘 표현해주는 곡입니다. 영화에 보면 대서양 해류 대순환의 정지가 나오죠. 이 대서양 해류 대순환은 따뜻한 바닷물을 북쪽으로 운반하고 차가운 바닷물을 남쪽으로 보내는 거대한 해류 시스템입니다. 이 해류 덕분에 유럽은 같은 위도의 다른 지역보다 따뜻한 기후를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아내리면 차갑고 밀도가 낮은 담수가 바다로 유입됩니다. 이 담수가 해류의 흐름을 방해해서 대서양 해류 대순환이 약해지거나 최악의 경우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이 과학계의 연구 결과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영하 100도가 되는 것은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기후변화가 진행될 가능성은 높죠. 이 영화의 메인 테마곡 The Day After Tomorrow 듣고 왔습니다.
영화 음악 감독인 해럴드 클로서가 작곡했습니다. 이번 여름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로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이 기후 위기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빈번해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영화 투모로우는 우리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가 절망이 아닌 행동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기후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늦출 수 있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여 우리 모두의 내일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교육 도서관 영화 투모로우에 이어 오늘 도서도 조금 특별한 책을 들고 왔어요. 무더운 날씨에 지구가 너무 더워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한 번쯤 해봤을 텐데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줄 책입니다. 우테 엥겔하르트의 잃어버린 지구를 찾아서. 기후변화하면 왠지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지죠? 하지만 이 책은 달라요. 마치 탐험가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듯 지구의 기후 역사를 흥미로운 그림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줍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여러분은 타임머신을 타고 수만 년 전의 지구로 떠나게 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만화처럼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어려운 용어 대신 친근한 그림과 비유를 사용해 기후변화의 복잡한 원리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치 재미있는 과학 수업을 듣는 기분이랄까요? 덕분에 투모로우 같은 영화에서 보았던 기상이변들이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알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친구들, 또 지구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에게 잃어버린 지구를 찾아서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싶다면 이 책과 함께 멋진 탐험을 시작해 보세요. 성매튜 박건욱의 백페이커 보내드립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영화 투모로우 속에서 인류는 혹독한 빙하기를 겪고 난 뒤에야 서로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현실 속 우리는 영화처럼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야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스타쉽 We Built This City 오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행복지기 김덕년이었습니다. 행복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